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년 보장이 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곳에 취업하려고 코피 터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 입사하자마자 부모님이 축하한다며 24평짜리 아파트도 사주셨고요. 물론 사주신 집이 서울이 아니고 많이 발달되지 않은 지방이기에 집값이 후덜덜하진 않습니다만 못해도 1억 초중반대는 되니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받았고요. 그렇게 사회 초년생 안정적으로 잘 지내다가 한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는 남자였고 저 만날 때는 한 달에 못해도 6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벌더라고요. 게다가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괜찮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항상 재미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나이가 많으니 시어머니가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얼떨결에 결혼을 급속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알아보고 결혼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 결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그래도 시댁이 지분 있는지 가족관계, 남편들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지도 잘 확인했죠. 주변에서 홀시모 있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한다며 말렸지만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저도 합가에 대한 부담은 딱히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도 안 하는 타입이고 그 남자 성격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했고 저희 친정에서도 나름 마음에 들어한 사위였습니다. 다만 제가 타 지방으로 발령되기 직전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결혼 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정년 보장되는 직업이라 절대로 일을 관둘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서도 쭉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따라서 앞으로 이사는 제 직장 발령에 맞춰 해야 함까지 분명히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신혼집은 일단 제 집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발령 나는 근무지에 맞춰서 아파트를 구하기로 얘기가 됐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은 일단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와서 신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합가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럽다며 모시고 싶다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라 화가 나기 이전에 놀랍더군요. 오빠, 합가라니. 나 이제 30 됐어. 벌써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됐고 심지어 어머님은 아직 이렇게나 건강하신데 무슨 합가야. 결혼한 지 얼마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지. 언제든 모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모시고 사는 거랑 나중에 모시는 거랑 뭐가 다르니? 뭐라고? 오빠, 결혼하기 전이랑 말이 틀리잖아. 오빠도 엄마랑 못 산다며? 어머님도 자식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펄쩍 뛰시던데 무슨 얘기야 그게? 우리 엄마 혼자 계시잖아. 우리 형 사는 아랫지방은 엄마가 사실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셔. 내가 우리 집안의 딸 같은 아들이라 우리 엄마가 나 장가 보내고 많이 울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날 세워 말하지 말고 너도 좋게 생각해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 하려면 고생이잖아.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 오빠,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네? 우리 집안일은 번갈아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 지금처럼. 예진아, 언제까지 서로 번갈아 하겠어. 너는 여잔데 네가 이제 슬슬 저녁 차려야지. 아침밥은 내가 쿨하게 양보했잖아. 안 먹어도 된다고. 저희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같이 가사일도 나눠서 하기로 말은 했지만 막상 남편이 해보니 집안일이 너무 귀찮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생각난 묘책이 시어머니와의 합가였나 봅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며 사소한 것들 물어보고 부탁하시는 등 부쩍 저한테 가까이 기대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거의 결혼과 동시에 돌변했습니다.
저희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하기로 했었는데 솔직히 합가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저 더 집안일 시키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도저히 혼인신고를 기쁘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대며 미뤘죠. 남편은 처음엔 혼인신고 그게 뭐가 대수냐 천천히 하자고 하더니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저와 반대로 더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정년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가사일은 거의 반반씩 도맡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퇴근이 빠르면 먼저 저녁을 차리고 이후 제가 설거지를 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하기로 분명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나 빨래, 분리수거 등도 분명히 서로 나누어 하자고 얘기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여자이니 저녁을 도맡아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게다가 합가라뇨. 사기 결혼이네, 막장이네 하면서 서로 언성 높이고 핸드폰 집어 던져가며 싸웠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안 모시려고 하고 밥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제가 언제 밥을 안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직장에서 이것저것 마무리하면 저녁 6시 반이고 퇴근해 집에 오면 7시가 넘어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불규칙하고요. 그래서 오후 내내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출근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만 남편이 저녁을 차렸지 그 외에 남편이 더 늦게 오거나 할 때는 제가 다 차려줬습니다. 굳이 횟수로 따지자면 제가 더 많이 차린 것 같네요. 빨래나 청소까지도요. 시간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많이 참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고정적인 반면 남편은 불규칙해서 오후 출근일 때도 많아요. 어찌 되었건 저보다 늦게 출근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럴 때 내리 잠만 자다가 자기 몸만 씻고 나갔습니다. 집안일?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도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풀어보려고 꼭 참고 있었는데 무슨 저녁밥 타령을 하지 않나. 심지어 갑자기 합가를 하자니요. 벙찌지 않을 수가 있나요? 싸움은 점점 길어져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저는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솔직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집도 내 집에 남편이 자기 집만 갖고 들어와 사는 마당에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꼬리 내리며 합가 얘기는 안 할 테니 요리라도 제가 하는 방향으로 정하자고 하더군요. 어찌 되었건 이혼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서로 뜻 조율해 제가 요리를 해서 미리 냉동을 해놓던가 하고 설거지랑 분리수거는 남편이 다 하기로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부부가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건가 보다 잠시나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도 충분한 이혼 사유이긴 했지만 감정적인 싸움이었기에 서로 절충 조율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본격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된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발령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일단 제 아파트이고 발령 떨어지면 이 집 판 돈과 남편이 가져오기로 했던 돈 그리고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했던 1억 합쳐서 발령 나는 지역에 아파트 매매해 살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직장에서 제 발령일을 정해주었고 그게 3개월 정도 뒤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도 내놓으려고 했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 꼭 발령을 가야 하니? 결혼 전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너희를 허락했다만 막상 그 먼 곳으로 떠난다 하니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아들도 먼 곳에 살잖니. 너희마저 멀리 가버린다면 내가 많이 우울해질 것 같아서 말이다. 아, 어머님. 제 발령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도 자세히 드렸고요.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머님 허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잘 헤아려서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자주 전화하는 걸로 되겠니? 그러지 말고 내가 니네 팀장님한테 전화를 좀 해볼까?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 발령을 어떻게든 막아볼 생각이시더라고요. 정말 기함했습니다.
저는 제 발령이 승진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겁하며 말렸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급기야 엉엉 우시며 저희 남편이랑 살갑게 잘 지냈는데 이제 떨어져 살 생각을 하니까 살 이유가 없다며 통곡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이게 사과할 일인가요? 제 발령은 정해져 있던 건데 뒤늦게 이러시는 어머님이 당황스러운 건 저였죠. 게다가 연락도 없이 대뜸 찾아와 엄연한 제 사회생활에 간섭하려 하시니 저로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한참 하소연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남편이랑 또다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봐, 우리 엄마 외로워한다니까. 너 무정하게 우리 엄마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제 탓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며 따졌죠. 합가는 죽어도 자신이 없고 발령도 피치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혼 전엔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는 효자도 아니었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것도 황당했어요. 저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 따졌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또 합가를 얘기하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직접 전화해 아이의 못을 박아두었죠.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혼하기 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조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슬그머니 꺼내신 말. 그럼 나는 너희한테 한 푼도 못 해준다. 1억 해주기로 한 거 취소하련다. 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더라고요. 되바라져 보이겠지만 저도 똑같이 맞대응했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 집 팔면 그 돈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가야겠네요. 공평하게 저희 부부 둘이 모은 돈 반반해서 집 구해야죠.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부 원룸이나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어머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잔뜩 흥분하셔서는 그 집 판 돈을 왜 친정에 다시 갖다 주냐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어머님은 결국 속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 살고 계신 시댁 아파트를 팔면 3억 5천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저희 집 사는데 보태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합가를 하고요. 그렇게 겉으로만 보기엔 달콤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큰 아들이랑도 얘기가 되신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산 상속 문제도 있고 한데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으실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생각은 미처 못하셨는지 말을 얼머무리시더군요. 어머님은 합가 의지가 강력하셨습니다. 제 남편 역시 집안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우리 부부가 사소한 가사일로 다투지 않으려면 누군가 더 있어야 하는데 도움이 구하긴 너무 아까우니 어머님을 드리자고 꼬시더군요. 그렇게 두 모자가 저에게 합가하자고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은 제 발령 문제가 한 가정을 파탄낸다며 제 직장에 전화까지 할 기세였고요. 너무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혼인신고 하자며 도장을 들이대더군요. 그게 결혼 5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었고 제 수명대로만 산다면 이 결혼 생활을 50년은 더 해야 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다가도 말하니 부모님께서 이혼하라 난리시더군요. 결혼하자마자 합가 얘기하고 남편이란 놈은 어떻게든 저를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다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갑자기 주겠다는 돈을 안 주니 신혼집 구하는데 갑자기 차질도 생겼고요. 이래저래 빨리 각자 갈 길 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자기 엄마한테 다 이르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죠. 결국 짐 싸들고 쫓겨난 남편이 시댁으로 가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며 문자며 아주 빗발치더군요. 저더러 괘씸하네. 가족 사이에 정이 없네 어쩌고저쩌고 장문의 문자까지 계속 왔습니다.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마침내 얼굴 한 번 보고 얘기하자며 부탁의 어조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만나긴 싫고 전화 통화만 하자고 했어요. 저도 어머님께 쌓인 게 있으니 할 말은 하고 끝내고 싶단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세요? 예, 세아가. 아니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제가 왜 그이랑 더 살아야 하죠?
결혼하자마자 밥 타령 해가며 저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게다가 갑자기 합가라뇨. 그것도 황당해요. 어머님도 그래요. 제가 같이 사는 건 아직 부담스럽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제 말 안 들으셨잖아요. 제 일 우습게 보시는 것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막무가내 며느리 발령 싫다고 제 직장에까지 전화하려 하시는 건 저를 무시하시는 거죠. 나도 오죽하면 그랬겠니? 네 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여자는 일보다 자기 가정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건 사실이잖니. 그런데 네가 저녁밥도 안 하고 그러니 우리 애도 화가 났겠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여자 일 따라서 쪼르르 이사 다니고 그러는 거 솔직히 보기 안 좋다. 내가 언제 일 관두라고 했니? 어머님, 그건 이미 다 얘기된 상태로 결혼한 거잖아요. 어머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고요. 아니, 노인네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너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모아둔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랑 시댁 존중할 줄을 알아야지. 어머님, 제가 언제 존중을 안 했... 그러지 말고 이혼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이혼하지 마. 알겠니? 그렇게 어머님은 당신 하실 말만 와다다 쏟아내 버린 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끊자마자 분노의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저는 무조건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완전히 끝난 거라고. 애초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서류로 정리할 것도 없지만 확실히 얘기하고 정리하고 싶다고요. 남편도 똑같이 버럭 화를 내며 나도 너 같은 년이랑 더는 안 살아.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모시고 산다. 지 잘난 줄만 아는 너 같은 여자 이제 내가 싫다. 이혼해. 라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네요. 애초에 남편이 제 집 들어와서 산 것이기 때문에 몸만 나가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남은 짐을 싸서 용달에 실어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제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니?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우리 아들 짐을 싸서 시댁에 홀랑 보내버리다니? 저희 이혼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저 같은 년이랑 더는 안 산다면서 불쌍한 자기 엄마 자기가 모시고 살겠대요. 저희 끝났어요. 어머님이 이혼하란 말아 뭐라 할 자격도 없으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혼 사유가 그 사람 하나뿐인 줄 아세요? 저는 어머님 태도에도 너무 질려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다고요. 뭐라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끝내버리면... 갑자기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저는 어머님이랑 그 사람 태도에 계속 힘들어했고요. 이혼 얘기도 몇 번이나 이미 나온 상황이었지만 바뀐 게 없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좋게 생각해서 다시 풀어라. 응? 싫어요. 그리고 끝난 마당에 저도 한마디 드리지만 결혼하자마자 합가하자고 하고 합가 안 하면 해주기로 한 돈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떤 며느리가 고분고분 네 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 사람 태도가 어머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지만 결혼하자마자 기선제압하면서 저 부려먹으려고 하고 합가하자 달려드는 어머님이랑 그 사람 정말 너무하네요. 저는 그렇게 참아왔던 말을 모두 다 해버렸고 어머님은 놀란 듯 아무 말씀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웃고 미안하다며 합가는 절대 안 할 테니 마음 풀고 자기 아들이랑 잘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렇게 애틋해 하시는 작은 아드님이랑 이제 같이 사시면 되겠네요. 발령 가야 하는 저 때문에 생리별 해야 한다고 저 원망하셨잖아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며 자기 아들은 점점 소득도 줄어가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하소연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월마다 가져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출근하기도 싫어했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집안일을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는지 곧 죽어도 저랑 반반 아니 저보다 무조건 덜 하려고 했던 남편이었고요. 그런 건 역시 정이 떨어지게 된 이유였지만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태도였죠. 아무튼 저는 강력하게 이혼한다 입장을 밝히고 시어머니에게도 더는 찾아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남편이랑 같이 와서는 등 떠밀어 저한테 보내요. 무릎 꿇고 빌라고 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정년 보장되고 안정적인 제 옆에서 아들이라도 잘 붙어 살으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 잘 살아보자 빌더군요. 저는 꺼지라고 난리를 쳤고요. 그렇게 모시고 싶어 했던 어머니, 네가 잘 모시고 살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난 싫다. 얘랑 절대 안 산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아들 뒤치다거리를 하니? 난 됐으니까 너희 둘이라도 잘 살아. 어?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윽박지르니 전 남편은 마침내 저더러 사과도 안 받아주는 최악의 인간이라며 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가자. 저런 며느리 이제 필요 없잖아. 내가 잘할게. 그리고 더 좋은 여자 찾아오면 되잖아. 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빌으라 성하셨지만 결국 경비 아저씨 덕분에 2명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결혼하자마자 가스라이팅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합가에 대해 이미 본인들끼리 계획을 다 짜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저는 혼인신고까지 미뤄가며 이혼 얘기하고 있으니 둘 다 이성을 잃고 난리를 피운 것 같고요. 저는 그 모든 것들에 환멸이 느껴졌어요. 완전히 당했다는 느낌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우울하기도 했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뒤늦은 사과를 한답시고 저를 또 다시 괴롭혔고 저는 참다 못해 경찰도 부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큰 이모네 가족들도 오셔서 대판 난리를 친 후에야 전 남편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 이모부랑 사촌동생이 운동선수 출신이라 몸이 정말 좋거든요. 근육질의 거구들이 압박하듯 전 남편을 위협하니 결국 꼬리 내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저도 나름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고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모멸당해보거나 이용당해본 적 없습니다. 결혼했던 전 남편도 나름 잘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연애와 결혼은 다르긴 한가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혼인신고는 안 해서 이혼할 때 간단하게 끝났다는 점, 그거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얘기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시모집, 그러니까 본가로 들어가 자기 엄마랑 살다가 결국 내쫓기듯 독립해 원룸 얻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얘기 들어보니 저 같은 사례가 많더군요. 결혼 전에는 평화적이고 배려 넘치는 척 하더니 막상 식 올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자존심 세우고 시부모님께 대리 효도 강요하는 남편 때문에 파탄 나는 일들이요. 애까지 낳고 나면 아이의 발을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생활 지속하는 분들도 많은 듯 하고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까요?